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지금 확진자가 주말 중에 금요일날 600명, 700명이더니 950명으로 건너뛰고 결국 토요일날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건 조금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1000명이 돌파를 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오늘 3시 거리두기 3단계 이제 관련해서 회의 상향을 할지 안 할지, 그래가지고 물론 이거 결과는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는 3단계 상향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치 관련이 아니라 3단계를 상향을 시킨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방역 실패 요런 책임이라는 뭔가 타이틀 굴레 이런 걸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3단계를 쉽게 하지는 솔직히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오후 3시쯤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될 것 같고, 자, 어찌 됐든 저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앞자리가 바뀌는 것, 특히 700, 800, 900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0으로 건너뛰는 거, 4자리 숫자로 바뀌었죠. 요런 거는 분명히 시장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이게 상한가 20% 이상 뜨면은 그런 거는 항상 위험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재료에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주에서는 이제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남은 거는 3단계 가냐 마냐 요거랑, 그리고서 이제 숫자는 사실 조금 좀 의미가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아요. 1000명 4자릿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월요일날 임팩트가 한번 주긴 주되, 그 이후로 진짜 말도 안 되게 1500명, 2000명 넘어가면은 그건 또 그날 좀 반짝? 옛날이랑은 좀 이제 다릅니다. 이게 코로나가 관련 종목들이 워낙 오래 끌었어요. 그래서 피로도가 있는 상태. 하지만 이제 주말 중에 1000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월요일 장까지는 일단 저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지금 뉴스 실시간만 해도 다 이런 거 코로나 관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 좀 전체적인 제 생각과 그리고 관련 종목들 3단계 되면은 어떤 걸 봐야 될까. 그래서 종목들은 평상시에 말씀드리던 거 다 비슷비슷해요. 결국 거기서 거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든 수도권만 792명 이러면은 이제 조건이 조금은 안 되거든요. 3단계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이 조금 안 되기는 해요. 이제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1일 확진자가 800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그리고 2.5단계 상황에서 1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명에서 갑자기 2000명으로 뛴다거나, 이런 더블링 현상, 그런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에 검토를 한다요. 검토.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어차피 3단계는 오후 3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지금 확진자 수가 늘면은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어차피 평상시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확진자 숫자 증가는 여기 있네요. 그냥 이거 코로나 3단계 격상 해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냅뒀던 건데, 자, 확진자 숫자가 급증, 당연히 병실 부족 뉴스는 계속 존재했어요. 병실 부족 뉴스 계속 존재했죠. 그러면서 관련 병상 요런 것만 쳐도 병상 확보하겠다. 그리고서 지금 격리시설 긴급동원 명령 시행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이런 거 경기시. 그리고서 병상 전환 준비, 병상 부족 비상 걸려, 병상 부족 심화. 이거는 과거 1단계 유행 때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았던 확진자 1일 확진자 900명이거든요. 909명인가? 그쯤인데, 여하튼 이 확진자 숫자가 급증한 병상 부족, 요거는 계속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음압병실 관련 종목들, 그리고 3단계를 격상을 한다 하면은, 자,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었을 때 뭐가 바뀌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강제성이 부여되는 게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
3단계로 내려가면은 강제적으로 갖다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전국 유행 단계 3단계 단계별 등교 원칙이죠. 그래서 원격 수업 전환, 여태까지는 뭐 이제 탄력적 운영, 뭐 3분의 2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3단계가 되면은 일단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저는 사실 이 등교 요거는 강제성은 있지만 저는 조금 뒤로 밀어놔요. 계속 이 관련 종목들 이제 차트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앞에 산을 못 넘고 최근에 힘이 약했어요. 플러스 수능이라는 이제 고3 학생들의 빅 이벤트, 거의 어떻게 보면 뭐 인생을 좌우한다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큰 이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서 그 큰 이벤트긴 하죠. 근데 그 수능이 일단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이건 차트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단계별 직장 근무. 자, 2.5단계까지는 권고입니다. 단어가 실시 권고, 활성화 권고, 재택근무 등 권고인데 3단계에서는 의무화로 바뀌죠. 그래가지고 요런 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강제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교육은 솔직히 저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원격 교육은 조금 뒤로 밀어둘 것 같고, 자, 어차피 코로나 관련 종목들 다 한번 들썩일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압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단타를 칠 수 있는 구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막 15% 20% 뜨면은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아무리 1000명으로 바뀌었어도 종목 차트들 자리가 이제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거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병상 부족, 재택근무, 그리고서 좀 떠오르는 게 배달 포장. 이거는 이제 음식점을 막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카페는 배달 포장만 됩니다. 포장 되나? 배달 포장, 여하튼 엮이죠. 배달 포장만 되고 음식점의 경우도 3단계 넘어간다. 그러면 21시 이후로 배장 포달. 그래서 포장지, 포장, 제지 관련 종목들이랑 배달 관련, 뭐 이런 택배,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섹터 플러스 3단계라는 거는 솔직히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좀 풀어진 것도 있어요. 이게 갑자기 확진자 숫자가 늘면서, 자, 확진자 숫자가 600명, 500명, 600명 이런 곳에 갑자기 뻥튀기 됐죠. 900, 1000명. 이러면은 관련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솔직히 마스크 차고 다 다니시는데, 근데 이제 처음 1단계 때랑 딱 유행 도시의 그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도시 지나다니면서 길거리, 뭐 한강변이라던가 이런 거 좀 다니신 분들은 그 1단계 유행 때랑 완전 다르다는 걸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사람들이 솔직히 풀어졌어요. 1단계 유행 때는 야, 코로나 치사율이 있다고? 이거 망하겠는데?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길거리가 솔직히 유령도시 같은 느낌, 좀 한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스크는 다 차셔요. 마스크는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주말이죠. 일요일이죠. 한강만 가도 조깅하시고 자전거 타시고 뭐 이분들이 뭐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1단계 유행 때랑 지금이랑은 인식이 좀 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증폭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배달 포장. 자, 그리고 이게 1000명이 넘는다. 지금 안 그래도 정부 측에서 말을 했던 게 있죠. 신속 진단키트 항원, 선제적 검사 뭐 시켜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진단키트는 제가 조금 한번 또 볼 거는 같아요. 플러스 1단계 때 원래 집에 박혀가지고 그때 식품주들이 좀 괜찮게 움직였던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 지금 1000명이 넘는 거는 공포감을 좀 다시 조성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식품주, 집에서 식품, 간편식품들 시켜먹는 요런 것도 좀 엮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서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던 진단키트 관련,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 숫자가 엄청 늘다 보니까 요거를 재료 삼아서 지금 진단키트 애들이 차트를 좀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솔직히 추세가 딱 봐도 좋지 않죠? 고점은 점점 내려와요. 막 이런 식으로 왔다가 내려오고 있어요. 고점은. 저점도 점점 깨고 있어요. 한 번씩 계속 깨죠. 슈마시스도 뭐 이렇고 고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추세 저항 맞고 내려오고 저점 깨고 마이더스는 얘는 조금 제외할게요. 저거는 요즘엔 그 마리아나로 엮여서 움직였죠. 필로시스 헬스케어 이 당시에 뭐 미국 FDA 뭐 이런 얘기로 쭉 가더니 훅 밀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서 그럴싸한 반등도 못 나오고 있죠. 지금 진단키트 대부분 차트 이거는 좀 종목 섹터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다 역배열 혹은 다 밀려있죠. 장기 입형조차 깨고서 밀려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매트릭스는 얘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치료제로 한 번 더 오른 거라서 얘는 좀 배제를 할게요. 그리고 PCL도 그렇고 엔디포스도 그나마 요 구간에서 반등을 줬던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에 엮었었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1세대 진단키트 애들이 전체적으로 이 구간 뒤에서는 힘을 못 쓰고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이런 확진자 숫자 급증으로 인해서 진단키트 소비 관련 좀 재료를 엮는다거나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나. 얘네들이 뭐 그냥 죽을 수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갔다가 차트들이 워낙 밀려있는 상태라 이런 구간에서 재료가 있으면 좀 반짝할 때가 있거든요. 100%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좀 단타 관련 종목 관심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다 대부분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갖다 밀려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얘네들이 뭐 10% 20% 상승했던 애들도 아니고 진단키트 테마 때 다 한 두세 배, 한 네다섯 배씩 올랐던 애들이죠. 그래서 항원 신속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조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이거는 일단 움직이는 걸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이거는 근데 그 의협에 좀 부딪혀가지고 아쉽기는 한데 비대면 진료 애들도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크게 깨지거나 밀리고서 박살이 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좀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3단계 뭐 얘기 나오시 비대면 의료 진료 뭐 좀 허용한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진척이 되던 게 있죠. 그래가지고 비대면 진료는 사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1, 2등주인데 비트가 저는 더 난 것 같아요. 시총이 가벼워서 그런지. 그래서 대장은 비트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요런 관련 종목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 종목들 한번 보면은 자, 일단 음압병실은 금요일날 강했던 애는 일단 GH 신소재 20일 2평 만원 라운드 피겨에다가 요런 전에 있던 저항 부근에서 좀 튀어오르고 훅 밀렸었죠. 근데 이러면은 또 갭이 뜨고 시작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서 SY 최근에 좀 추세가 좋았었죠. 얘는 5천억, 6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이렇게 정고점 돌파를 시키고 얘는 근데 이제 좀 재료가 짬뽕이긴 합니다. 요 구간에선 태양광 테슬라 엮여서만 움직이고 다시 또 진단키트가 아니라 음압병실 관련으로 올라오기는 했어요. 어찌됐든 변동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5일선 타고서 버텨주는 모습에다가 전고 위로 올라탄 모습. 그리고 우정바이오는 보통 음압병실에서 2등주 역할을 좀 하던 애였죠. 그래가지고 얘는 조금 뒤로 밀어둘 것 같고 최근 움직임상 GH 신소재 아니면 SY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또 대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음압병실에서는. 그리고 그 외에 막 음압 구급차 요런 애들이 첫 테마 때는 세게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힘이 딱 빠졌습니다. 이제 테마가 너무 지속이 되면은 최대한 대장 그리고 늦더라도 2등주까지 정도만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막 3등주, 4등주에서 늘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뭐 테마가 워낙 세면은
덩달아서 갭이 뜰 수는 있지만 또 순식간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 1, 2등주가 상한가를 주룩 가가지고 닫아버리면 그때는 좀 3등주부터 같이 따라오기는 해요. 근데 그 정도로 갔다가 강할지는 시장을 열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재탕재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한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대장주 정도는 뜰 수 있어도. 자, 그리고 3단계로도 넘어간다. 그러면 각 직장들 재택근무가 의무와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종목조회에서 ECS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괜찮게 움직여줬던 모습이네요. 그러면서 대금도 좀 준수하게 터졌고, 그래서 이런 정고점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얘가 금요일날 시선도 끌었겠다. 금요일날 재택근무에서 대장이었죠. 그러면서 시총도 가벼워요. 자, 거기다 신고가 자리고, 그래서 ECS 얘가 금요일날 대장이었고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도 2위, 막 순위 5위권 안에서 계속 놀고 있네요. 그래서 자택근무 관련 소프트캠프, 링네트, 알소프트 등이 있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흐름이 보입니다. 알소프트는 요런 밑에서 실질적으로 원격 재택근무에서 아시아 넘버원은 알소프트로 알고 있거든요. 솔루션, 원격 솔루션 관련 업체 계열사 1위는 알소프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뭐야 얘가 1위인데 왜 못 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바로 테마예요. 시총이 얘네들 대비해서 10배나 무겁죠, 등치가.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서는 요런 애로 갖다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훨씬 가벼우니까. 이런 거는 변화를 좀 잘 체크해야 돼요. 무조건 실제 재료가 1등인데 왜 시장에서 1등이 아니냐? 변수가 많아요, 주식시장에선. 1 더하기 1이 무조건 2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리도 그렇고 주포들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대장을 계속 체크를 변화하는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재택근무는 일단 ECS, 소프트캠프, 링네트 한 요정도 좀 보지 않을까. 더존비존은 얘는 이제 시총 너무 커져가지고 삭제하고. 자, 그리고 택배 물류 및 포장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 패키지 21선 타면서, 여기 안 그래도 정고점 요쪽에서 좀 지지 저항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요 라인에서. 그러더니 한번 반등하고 또, 그래서 이 얘는 이제 포장 관련 친환경 뭐 이런 걸로 갖다 좀 대장을 하고 있었고, 자, 지금 제지주, 저도 이제 제지주를 금요일에 좀 종배를 해서 들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지주는 이제 신풍제지가 뭐 골판지 사업 연관 없다 이러는데, 그래도 돈 들어온 게 있고 하면은 쉽게 죽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좀 봐두세요, 흐름을. 자, 그래서 영풍제지도 단기가율 중에 그렇게 시세를 안 줬는데 좀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신풍제지 얘가 일단 금요일날 상승률이 좀 더 컸네요. 자, 그 다음에 택배 관련해서는 뭐 태림포장, 그리고서 뭐 한익스프레스, 태웅로직스 등등, 태웅이 좀 일단 택배 관련해서는 좀 처음부터 파동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대장 모습처럼, 그리고 요 구간 지금 박스권에 저항이 조금 많았네요. 요 구간에서 계속 두들겨 맞고 내려왔네요. 그런 것을 뭐 좀 넘어주는지. 그래서 이렇게 택배 포장 관련. 자, 그리고 3단계가 된다 얘기가 나오면은 교육이 강제성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수능이라는 빅 이벤트가 끝났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좀 아쉽지 않나. 그리고 이 종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최근 자리가 전체적으로 요 앞에 산도 못 넘어줬죠. 자, 음압병실 볼게요. 요런 산을 넘고서 신고가예요. SY도 요 앞에 산이 있던 거 넘고서 신고가예요. 재택근무 ECS도 요런 앞에 있던 산 넘고서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데, 지금 교육주는 딱 봤을 때 솔직히 좀 차트 딱 힘이 느껴지시죠? 좀 아쉬운데? 이 자리를 넘어주지도 못했네?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교육주는 조금 뒤로 안 볼 것 같다, 밀어둔다고 했던 게 요런 느낌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힘이 보여요. 그래서 좀 약하지 않나? 물론 얘네가 제로 3단계 뭐 이래가지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차트만 봤을 때는 일단은 힘이 좀 약해서 저는 우선순위에서 밀어둔다 요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식품, 그 흥국 F&B. 제가 요거는 F&B 요거가 이제 차트는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닥권에 있던 저항, 그 구간을 돌파를 하고 위로 올라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거기다가 얘가 마켓 컬리? 그거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죠. 마켓 컬리. 여기 나오나? 마켓 컬리 주문 폭주.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과일 주스 등 판매 부각. 그래서 지금 차트는 조금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식품주, 흥국 F&B랑, 그리고 원래 대장을 했던 애들이 서울식품이었고, 첫 대장은. 그 다음에 푸드웰, 요런 애들이 좀 움직였었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양, 지어소프트, 얘네들이 옛날에는 좀 강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힘이 약한 듯 합니다. 어찌됐든 3단계 격상 혹은 1000명이 넘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포감이 작용할 수 있고, 그러면은 집에서 안 나오려는, 그리고 3단계가 되면은 웬만한 시설들이 좀, 회사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마비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식품 집에서 시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에 뭐 이제 전자결제, 마스크, 알코올 이런 거는 지금 확실히 좀 시장에서 너무 약해가지고 저는 얘네는 뒤로 밀어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간 종목조에 보면은 뭐 ECS, 그리고서 SY 음압병실이죠 얘는. 그리고 무림 S&P, 이거 재지 빨대 뭐 이런 무림 시리즈들도 있었죠. 무림 시리즈? 자, 이쪽을 이 형제들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얘네가 아마 그 친환경 빨대 이제 그걸로 갖다 좀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무림 S&P, S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을 하면은 단기 가열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빨대 이게 그 카페에서 포장 배달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종이 빨대 요걸로 엮인 걸로 아는데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이쪽 종목은 제가 보던 애들이 아니고 이 종목들은 움직임이 조금 까다로워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안 보고 있었던, 의도적으로 안 보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이 역배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추세에서. 뭐 물론 지금 뚫고 올라왔지만 종목들 이전에 과거의 움직임을 제가 조금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안 볼 듯 합니다. 요거는 뭐 가면은 그냥 가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목 관련 종목들을 좀 설명드렸고, 자, 당연히 리스크 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뭐야, 나는 이거 당연히 상한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뭔데? 뭐 갭 뜨면은 조심해라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꼭 내가 들고 있다고, 저도 들고 있어요. 지금 금요일날 매매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도 지금 3-4 종목 정도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그럼에도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야 돼요. 결국 개인이 테마주 재료주에서 매매를 할 때 크게 깨지는 곳이 리스크를 생각 안 하고서 달려들었을 때입니다. 가지고 자, 일단 1000명이 넘었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 코로나 관련 종목들 재료는 2개 남았다고 했어요. 숫자 확진자, 숫자 임팩트 있게 증가, 뭐 앞자리가 바뀐다거나, 요거 플러스 3단계 코로나 관련 재료는 이거 2개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가 주말에 팍 터졌죠. 그리고서 3단계는 뭐 이따가 오후 3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게 월요일날 3단계를 오늘 3단계를 발표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3단계 발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단계)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좀 계엄령 같은 느낌? 뭐 완전 봉쇄는 할 수 없죠. 근데 상당히 대부분을 다 제한시켜버립니다. 자영업자분들 힘드실 텐데 그 정도로 갖다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그날 그리고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강할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 뭐 며칠 정도는
강할 수가 있어요. 강할 수 있지만, 자, 강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갔다가 3단계가 왜 발표하는 거죠? 3단계를 왜 내리는 걸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당연히 확진자 숫자 잡으려고 내리는 거죠. 3단계 발표하면은 확진자 숫자가 결국에는 추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어디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게 아니고서는 확진자 숫자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갈 거다. 그러면은 확진자 숫자 안 그래도 1000명 넘어가지고 임팩트 있는 거 한번 때려놨는데 내려가겠죠? 3단계 발표를 했으면은 이 윗단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재료가 소멸로 갈 수도 있겠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되, 아, 이게 워낙 강하니까 내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단타 쳐볼까? 요런 것도 같이 열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재료에 대해서는 시장이 열려봐야 돈이 쏠리는지 안 쏠리는지. 아침부터 갭 뜨고 시작하면은 뭐 모든 종목이 상한가 뜨고 시작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놔주는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그만큼 큰 거기 때문에. 상한가로 시작을 했다. 그 다음날 또 갭이 뜨겠죠. 그러면은 금요일날 저처럼 종배한 사람들이 그 종목 그냥 들고 있으면은, 야, 이틀 만에 그냥 하루 이틀 지났더니 화요일 아침에, 난 금요일날 종배를 했는데 화요일 아침에 막 40%, 30% 이상 수익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고 싶을까요? 아니면 계속 야, 이거 확진자 2000명, 3000명 갈 거야. 이렇게 하고서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대부분 분들은 일정 수익 나면은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꼭 다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이틀 강할 수는 있어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3단계 발표하면 내일 좀 단타 각을 주는지 종목들을 좀 볼 것 같은데, 반대로 갔다가 3단계 발표하면은 이거 이후로는 이제 확진자 숫자 잡으려고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되고, 플러스 화이자 백신 잘 나가죠 요즘. 뭐 영국 주말 중에 사망자 뉴스 아직도 없어요. 제가 계속 그 사망자 나오나 보고 있거든요. 없어요. 플러스 FDA 승인 났죠. FDA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의료계 쪽에서. 뭐 완전 전문적으로는 저도 모르는데 FDA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건 대체적으로 좀 이 임팩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결국 백신이 어느 정도 효능이 있으니까 FDA에서도 승인을 해줬을 거고, 영국에서도 접종 다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사망자에 대한 뉴스는 없어요. 부작용 뭐 몇 개 좀 오한이 있다거나 뭐 구안화사 이런 거 좀 왔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숫자 대비해가지고 부작용은 없는 약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망자를 보고 있는데 사망자는 못 봤어요 아직은. 그러면서 FDA 승인 나왔다. 그리고 화이자만 나오나요? 모더나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 치료제 셀트 주말 중에 뭐 사용 승인이 났었죠. 긴급 사용 승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갖다 사용. 그래서 셀트리온 치료제, 뭐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거, 나파벨탄, 그리고 뭐 대웅 등등 치료제들도 슬슬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측면에서 이런 것도 꼭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뭐 매매를 어떻게 각자 똑같은 종목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이고, 상한가 가는 종목에서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해보듯이 결국 좀 개인 기량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너무 높게 뜨고 막 하는데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맞아, 20%, 25% 상한가 시작하는데 그거 내가 잡아서 다음날 뭐 한 20%, 10% 먹어보겠다. 그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상한가 깨지면은 내가 대응도 좀 할 줄 알고, 그런 이제 내 스스로 좀 순간적으로 갖다 대처가 되시는 분들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거지, 대부분 초보분들이 크게 잃는 거는 이런 거 재료에 너무 집착을 해서 야 이거 막 망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좋은데?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잡아놓고
대응을 못 해가지고만 마이너스 20% 30% 맞는 게 개인들 계좌 제일 크게 깨지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솔직히 대응이 좀 안 된다, 혹은 손절도 좀 잘 못 친다, 그러면은 그냥 솔직하게 이제는 코로나 관련 종목들 높아요, 자리들.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하시고, 자,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증시에 관련해서 시황, 그거는 좀 제 생각을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하튼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